네, 올해는 산타가 다시 찾아와 줄까요? 지난주 금요일 나스닥 지수가 1.3% 급등하는 등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과연 이번 주 코스피 코스닥도 그 온기를 이어받아서 연말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김영재 SK증권 명동지점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나스닥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게 끝났지만 우리 증시는 사실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죠. 특히 환율이 정말 미쳤다라고밖에 좀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지금 폭등한 상황인데 뭐 BOJ의 금리 인상이 좀 진정을 시켜주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먹히지를 않네요. 뭐 지난주 우리 증시 리뷰부터 해볼까요? 네, 사실 지난주 증시 전반적으로 보면 혼조세가 글로벌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국내 증시는 글로벌로 비교해 보면 최하 순이었다. 실적으로 이렇습니다. 코스피가 3.5% 하락하고 그다음에 코스닥은 2.3% 하락했는데 이런 하락은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 인하에도 원달러 환율이 어떤 고공행진이 지속한 것이 이제 외국인 매도세를 촉발시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다른 주요 지표인 미국 국채 금리와 국제 유가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 환율만 좀 잡아주면 좀 좋은 방향성을 좀 갖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주요 이슈로 보시면 주 초반에는 미국 오라클이 이게 데이터 센터 투자 유치에 실패하고 부채가 급증했다는 그런 악재가 나오면서 기술주 동반 급락을 연출했는데요. 또 근데 주 후반에는 오히려 오라클이 또 호재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11월 CPI가 예상을 크게 하향 2.7% 증가로 나왔는데 통계가 좀 왜곡되었다라는 말도 있었지만 일단은 증시 반등에 도움을 주는 모습이었고요. 마이크론이 이제 예상보다 훨씬 좋은 실적과 또 내년 전망치도 상당히 이제 크게 상향 조정되면서 이틀 연속 상승하고 장중에는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시장의 반등 주역으로 좀 부상한 것도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중앙은행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75%로 이제 인상을 했는데 1995년 이후 이제 최고 수준이 되었지만 근데 우려했던 엔화 상승이라든지 또 이에 수반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물량이 나오지가 않아서 시장의 반등 요인으로 오히려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적으로는 이제 LG 에너지솔루션과 포드의 2차 전지 공급 계약 해지에 따라서 2차 전지주가 동반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일각에서는 2차 전지 종목들이 사실 반등한 것은 ESS로 반등한 것이고 포드가 또 전기차 내에서는 엄청난 강자는 아니다는 점에서 지난주 하락은 좀 심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었다는 것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 후반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감에 바이오 로봇주가 강세에 전환되는데 코스닥 사실 시총 상위 업체가 포진한 것도 2차 전지였는데 2차 전지에서는 오히려 수급이 좀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다른 코스닥 종목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있어서 좀 반등세가 좀 크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 후반에 이제 오라클이 미국에서 이제 틱톡 사업을 미국 사업을 인수를 골자로 하는 합작 회사 설립이라는 호재가 있었고요. 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H200 칩 수출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런 소식이 있어가지고 기술주들이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에는 이러한 점이 이제 반영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주 이제 코스피 내 업종은 소외받았던 업종 상승이 좀 있었는데요. 섬유유복, 오락문화, 음식료 업종이 2%대 상승이 나왔고 하락 업종은 6%대 하락한 건설 업종, 5%대 하락한 철강, 금속, 운수장비 등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한 업종이 훨씬 많았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거의 글로벌 최하위권 순이었다니 물론 그만큼 많이 올라서도 있겠지만 외인의 매도 폭탄도 좀 엄청 났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다시 좀 외인이 순매도를 시작했는데 금요일 기준으로도 8천억 원 가까이 내다 팔았습니다. 주로 이제 전기전자 업종에 좀 집중이 된 모양새였는데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어땠을까요? 사실 주간 기준으로 보면 그 전주에 사실 양시장이 순매수 전환에 따라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이제 한 주 만에 이제 여기 반전됐습니다. 코스피에서는 한 주간 무려 3조 4천억 원. 아이고, 많이 팔았네요. 코스닥도 비교적 큰 매도세를 할 수 있는 6,400억 순매도가 나타났는데 코스피 업종으로도 접근해 보면 순매수 업종은 단 4개 업종이었고 음식료, 종이목재, 운수창고 등 올해 수익률이 나왔던 업종과
증권업을 소폭 순매수했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제약, 비금속 업종만 매수하고 나머지 업종은 전부 매도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난주에는 뭐 국내 시장 전반에 걸쳐서 큰 매도세가 나온 것을 업종에서도 좀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목으로 접근해 보면 코스피에서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두산, LG 에너지솔루션, 이수페타시스가 있었는데 이렇게 금액 자체가 뭐 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전부 새로운 종목을 순매수했다는 특징이 있었고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있었는데 사실 근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사실 뭐 실적이라든지 이제 향후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마이크론 실적보다 더 좋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점에서 네. 이번 주부터는 수급 상황이 오히려 좀 반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 주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마이크론이 너무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전망치가 높아짐에 따라서 미국에서 이제 목표 주가를 한정하는 방식을 PBR에서 PER로 변환시켰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을 만약에 국내 기업에도 적용을 한다 그러면 큰 폭의 반등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고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서 이번 주부터 이제 뭐 내년 1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저는 이 SK 하이닉스랑 네. 삼성전자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본론 들어와서 이제 코스닥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SPG가 있었는데 다시 이제 바이오테크 종목에 순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또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지난주 순매수 상위 종목이었던 에코프로, 클로봇, 에코프롬이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본다면 아직까지 외국인이 확실하게 좀 방향성을 전하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한 주였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이번에는 외인 순매도 탑백 동시에 좀 이름을 올렸네요. 다만 이제 연말부터 내년 1분기까지는 좀 모아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또 이어서 이제 지난주에 코스피가 강보합에 머문 반면에 코스닥은 1.5% 금요일에도 상당히 선방을 해줬죠. 눈에 띄는 점이 지난주에 코스닥 거래 대금이 뭐 12조 원, 13조 원 이렇게까지 올라왔던데 네. 그만큼 투심이 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1월 뭐 1분기에 이 흐름이 이어질까요? 사실 뭐 1분기까지는 몰라도 2월까지는 좀 코스닥이 상대적 강세가 이어질 2월이요. 가능성이 좀 네. 있지 않나라고 있는데 뭐 사실 코스닥 시장이 12월 들어서 상당히 좀 상대적인 강세 흐름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네. 코스피와 지수 수익률은 뭐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시장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거래대금 측면에서 본다면 코스피와의 격차를 크게 줄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2월 코스닥이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약 11조 중반 정도까지 올라왔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코스피는 아직은 뭐 14조 한 6천억 정도의 12월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났는데 이 격차가 뭐 3조 원 가까이로 좀 축소됐습니다. 사실 올해 7월까지만 해도 이 격차는 7조 원이었고요. 네. 10월에는 9조 원 이상 벌어졌던 것이 이제 3조 원 차이로 축소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코스닥장이 단기적으로 내년 1분기 또 뭐 정도까지는 수익률이 좀 좋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4가지 요인을 지금 짚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과거 경험적으로 그쵸. 코스닥 수익률은 1월과 2월이 가장 높았는데 아무래도 성장성에 근거해 투자가 진행되는 1월 효과가 코스닥 종목들에 더 확실히 나타나기 1월 때문일 효과요. 거라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번에 이제 정부가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정책 기대감 관련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 근데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사실 2005년과 2013년 그리고 2018년에도 나왔지만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던 정책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번 정부가 코스피 5천을 목표로 하면서 올해 4,200선까지 상승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기본 방향은 코스닥 본부의 어떤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상장 및 퇴출 제도를 정비해서 이제 뭐 빠른 상장과 빠른 퇴출이 가능하게 하고 네. 기관 투자자의 참여를 좀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
상승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코스닥 신규 상장 종목의 변동성에 관심을 갖고 거래하면서 수급이 좀 쏠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코스닥 시총 1위인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결정하면서 코스닥 150 지수를 추정하던 패시브 자금이 다른 종목으로 유입될 가능성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이 포진한 바이오, 로봇주에 대해서 좀 선취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이 많은 2차 전지군에서 이탈한 수급이 다른 테마로 좀 이동하는 현상도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현상도 코스닥의 어떤 수급을 조금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1분기까지는 이제 코스닥이 좀 우위에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뭐 추세적 상승이 나타나기보다는 네. 테마별로 좀 빠른 순환매가 좀 나타나고 있어서 바이앤홀딩 전략보다는 일정 수익률 확보 위에 비중 축소한 후에 눌림목에서 재매수하는 그런 빠른 그런 매매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좀 유효하다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차 전지 쪽에서 약간 풍선 효과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코스닥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이제 산타랠리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주변에서 상당히 좀 많이 들려옵니다. 공식적으로 올해 산타랠리의 개시일은 이제 뉴욕 증시 기준으로 24일 이브 반장 열리는 이날부터죠. 뭐 그 전날에 좀 지표가 많이 뉴욕 증시에서 기다리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번에는 좀 전망이 긍정적으로 잡히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요인이 좀 더 많지 않나라고 보이는데, 다행이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산타랠리는 미국 시장 기준으로 이제 연말 마지막 5거래일 그리고 신년 첫 2거래까지 이제 증시가 상승하는 그런 현상인데, 네. 올해는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24일부터이고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23일부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역사적으로 이 기간 S&P 500이 79% 비율로 상승을 했고요. 수익률은 평균 한 1.3%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AI 버블 우려감이 자주 등장하면서 12월 중순에 이미 지금 조종세가 나타나면서 반등 에너지를 좀 축적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따라서 올해는 산타랠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는 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시장 반등의 핵심은 AI 버블 우려감을 추가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재료의 등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만일 그러한 재료가 뭐 나오지 않는다면 향후 미국의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재료가 나와야 할 것인데, 그러한 관점에서는 24일 발표되는 주간 신규 수당 청구 건수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네.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미국 증시 흐름과 연동하는 것은 뭐 당연하겠지만, 독자적으로도 볼 때 크게 상승했던 종목들의 대주주 요건 햇빛장 물량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시기고, 또 이제 다시 매수하는 시기가 이 산타랠리와 딱 겹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보다는 상승률이 오히려 더 높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연말 연초에는 올해 좀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들이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일단 추세가 무너진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반등 시 매도하는 전략이 좀 좋다 보이고, 그렇지 않은 AI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 비중을 네. 지금부터는 조금 더 확대해내는 전략으로 대응하신다면 산타랠리의 어떤 수익률을 전부 이제 좀 경험하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 쪽에 좀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올해 우리 증시가 상당히 좀 분위기가 예년과 다르다, 좋다라고 느끼는 게 이 IPO 시장인 것 같아요, 저는. 보니까 바이오 쪽 IPO는 거의 뭐 따따블이 요새는 기본이던데, 네. 이게 사실 뭐 보호예수도 그렇고 상당히 신경 쓸 게 많은 게 신규 상장주지 않습니까? 네. 주의해야 할 사항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12월 달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 9개 종목인데, 네. 사실 9개 종목 모두가 상장 첫날에는 이제 공모가보다 높은 수익을 기록했고요. 네. 그중 8개 종목은 장중에 이제 공모가 대비 2배 이상 상승하는 초강세 장을 영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장 이후에 이제 현재가 기준 상승률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 중인 종목들이 많은데, 에임드 바이오가 지금 540% 상승, 네. RG노믹스 420%, 그다음에 아크릴이 122% 상승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공모주들이 상승이 나타나는 원인은 아무래도 증시가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에 풀린 풍부한 유동성이 신규 상장 종목 투자에 집중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장의 어떤 중기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공모주 시장 화랑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가능하겠습니다. 관련의 투자 전략은 일단 공모주를 투자하시는 투자자들은 일단 종목에 관계없이 청약을 계속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네. 공모주를 배정받으신 투자자들은 공모주 상장 당일 매도하시는 것이 수익률 확보에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12월 상장 종목들의 경우에도 상장 당일 종가보다 현재가를 비교해 본다면 그 이후에 하락한 종목이 4개나 된다는 점, 네. 또 경험적으로 공모주를 장기 보유할 경우 많은 종목들이 이제 공모가보다 좀 하락하는 기간이 훨씬 더 길었기 때문에 저는 당일 매도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공모를 통해서 이제 주식을 배정받지 않는 신규로 시장에서 매수를 하실 경우에는 상장한 그 초반 시기보다는 보호예수 기간 전후에 오버행 우려감이 좀 나와서 주가가 좀 하락했을 때 네. 매수하는 것이 수익률 관점에서 볼 때는 좀 유리한 시점이 아니겠느냐 보고 좀 상장 이후에 좀 지켜보신 이후에 이제 반등이 시작될 때 좀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반대로 이미 매수를 하신 분들은 보호예수 기간에서의 급락을 좀 유의를 하셔야겠네요. 그럼 이번 주에 이제 주요 일정과 투자 전략, 이제 선물 옵션은 끝났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 주 특별하게 크게 이렇게 주목해야 될 거는 없는데 네. 22일에 한국의 수출 통이야, 그다음에 23일에는 미국 3분기 GDP, 24일 미국 주간 신규 수입 청구가 있습니다. 일단 악재가 선반영됐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반등 구간에 진입한 한 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식 비중을 좀 확대하는 전략을 기본으로 하되 반도체, 바이오에 좀 더 관심을 두시고 2차 전지도 저점 매수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김영재 SK증권 명동지점 부장 모시고 자세한 투자 전략 이야기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